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장민정입니다. 이 장마입니다. 습도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더 심해진다는 분들 계신데요. 기압 변화와 습도가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면서 실제로 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의 증상들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많은 신경들이 지나는 세심한 부위인 만큼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장마철 악화되는 허리 통증, 척추 질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장마철 더 심해진 허리 통증에 대해서 저희 쪽과 고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장마철이라 그런지 좀 더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는 분들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척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척추하면 우리 몸통이 이제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우신데요. 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이제 위아래로 쌓여서 이제 기둥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는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 디스크는 이제 척추뼈에 이제 충격도 흡수해주고 척추뼈가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척추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척추뼈 중앙에는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으로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공간,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척추관 협착증 때 나오는 척추관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집을 이루듯이 우리도 척추뼈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건데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줄여서 이제 디스크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네. 디스크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는 구조물을 뜻하고 이 디스크는 이제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외상이라든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 껍질이 손상이 되면 껍질 일부 또는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그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통증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네.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통증이 이제 엉덩이 다리 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거나 이제 저린 증상이 나타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허리는 하반신이 무겁게 눌리는 듯한 느낌도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척추뼈 속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이제 디스크 돌출 외에도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뼈라든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이제 전반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 이제 허리 엉치 통증 그리고 이제 다리 저림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이제 오래 걷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가다시다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허리를 꾸부정하게 굽히거나 이제 쪼그려 앉는다거나 이렇게 쉬시게 되면 좀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다거나 뭐 시린 듯한 감각 이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디스크냐 협착증인지에 따라서 증상도 치료법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상 초기에 오실수록 덜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허리 통증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입으로 복용하시는 우리가 진통제나 신경통약 같은 약물 치료랑 함께 이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같이 하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이제 증상 완화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증식 주사라든가
주사라든가 신경성형술, 경막의 주사 같은 다양한 허리 주사 요법, 이렇게 척추 주사 요법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주사로도 통증 완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최소침습 또 척추 치료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기존의 절개를 크게 해서 뼈를 크게 제거하거나 아니면 척추 마디를 고정하는 척추 유압술 등을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주사 치료를 받을래 수술하려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주사 치료를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증상이 시작되실 때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 척추 치료하는 방법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증식 주사 치료법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이제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통증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 이제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제 주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증상을 완화시키게 되겠습니다. 보통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통증만 잡는 주사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증식 주사 치료, 이 밖의 특징들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인대나 힘줄을 이제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개선시킴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합병증이 대체로 적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도 비교적 이 증식 주사 치료를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의 효과도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주사 치료로 가능할까요? 네,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어머님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제일 왼쪽 사진에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허리 디스크 두 군데가 살짝 볼록하게 이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이제 신경이 디스크 돌출이 얼마나 심해서 신경이 눌려 있나를 보여드리고 있는 단면 사진인데요. 네, 네. 디스크 돌출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이 그렇게 눌려 있지는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를 이제 3회 받고 나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허리 통증이 이제 소실이 되셨고 주사 치료가 이제 끝나고 9개월 시점까지도 통증의 재발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 사례 만나왔고요. 다음 사례는 54세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목 쪽이 좀 안 좋으셨대요. 네. 증식 주사 가능할까요? 네, 10년 동안 이제 뒷목, 어깨 통증 이 부위 많이 아프실 텐데요. 그래서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MRI 사진 왼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흔히 생각한 이제 목 디스크 탈출증 속에는 뚜렷이 없었고요.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뼈에 특별히 큰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 1회 받으시면서부터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해서 5번 받고 나서는 통증이 많이 감소하신 상태로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런 증상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허리를 굽혔을 때 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좀 나아진다 하시는 분들, 또 걸을 때 아파서 잠시 쉬고 나면 괜찮아진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통증이 나아진 게 아니라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주저 말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OBS 건강콜센터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4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요. 아, 70대 중반이시고 예. 허리 쪽이 안 좋으신 거죠? 예, 네. 허리보다도 골반 쪽에 아래쪽으로 통증이 협착증이라 이어지시고. 해서, 예. 네, 지금 스튜디오에 권지용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머니 엉치 부위가 많이 불편하세요? 예, 네. 엉치 부위가 네. 그전 때는 진찰을 하니까 협착증이라고 했는데 네.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네. 그때 약만 주시고 통증이 있을 때만 먹으라 하더라고요. 예.
복용하라고 그래서 약을 주었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 대문의에서 떨어지고 나서 어? 저기 좀 발목도 다치고 네. 손도 다치고 네. 허리도 몇 군데 금이 갔다 해서 아, 그러셨어요? 누워서 몇 네. 개월 한 1개월 한 열흘 살았거든요. 네, 네. 네. 대소변도 받아내고 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걸어도 다니고 처음에는 애기 걸음 걷듯이 했는데 조심조심. 이제는 걸어도 다니고 운동도 조금 1시간 정도 걷는 운동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어머니. 그런데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거기가 그렇게 아파요. 척추가 아프다는데 네. 협착증이라는 데가 허리가 거기가 많이 아프고, 아프세요, 어머니? 아니면 기존에 아팠던 엉치 부위가 아프세요, 어머니? 예, 엉치 부위가 조금 그전 때보다 조금 네. 더 아픈 것 같아요. 어머니 골절이 생기셨던 게 혹시 언제신가요? 골절이 생겼던 게 작년 6월 말이라서 이제 1년. 한 1년 정도는 되셨고요, 어머니. 예, 1년 됐죠. 어머니 그래서 이제 통증이 처음에 협착증 진단 받으셨을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불편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이 불편하고 네. 잠자면 반드시 눕는 게 한 5분 정도밖에 못 눕고 아, 그러셨어요, 어머니. 좌우로 몸놀이에서 좌측으로 들어놓았다 우측으로 들어놓았다 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네. 어머니 그러면은 이렇게 통증이 좀 악화되고 나서는 약만 드시고 다른 치료는 또 안 받아보셨어요? 약은 아프니까 네네. 허리 아파서 일반 병원에도 가가지고 치료를 해서 거기다가 허리에다가 약물 주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투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허리 주사를 그래가- 맞으시니까 좀 나으시던가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한 1년 안 아팠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머니? 네. 예. 1년 안 아프고 그거 이렇게 거기 마사지 하시는 분이 네. 의사 선생님 말고 거기다 온 몸을 실어가지고 힘을 줘서 마사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가 많이 아프니까 네. 그 뒷날부터는 하지 마라고 네. 내가 이랬거든요. 어머니 그러면은 최근에는 허리 주사를 따로 맞지는 않으셨어요? 예. 최근에는 안 맞고 지금 그랬어요. 안 맞고 하는데 저는 앉았다 일어나는 게 불편하고 네. 일어나는 게 불편하고 모기에는 멀쩡하는데 네, 그렇게 네. 아파요. 네. 한 번씩. 어머니 말씀하셨던 대로 협착증 진단 받으셨을 당시보다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예. 협착증이라고 하는 건 퇴행성 질환, 쉽게 해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점점점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통증이 악화가 되시고 하셨으니까 전에 주사 맞고 1년 정도 편하셨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예. 어머니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 그러시면 예. 이제 협착증이 혹시 얼마나 더 진행됐는지 아니면 골절 때문에 새로 생긴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제 이런 걸 예. 한번 보시기 위해서 허리 MRI 사진도 다시 한번 찍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방송 아래 보고 네. 그래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머니 네. 어쨌든 치료를 다시 한번 주사 치료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고요. 예. 이제 여유가 되시면 허리 MRI 비롯한 사진도 새로 한번 찍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약물 치료만 그러면 하면 될까요? 약 드시는 거랑 증상 주사 완화 치료. 시켜주는 먹는 약뿐만 아니고요, 어머니. 저 이전에 허리 주사 맞고 1년 정도 효과가 좋으셨다고 하시니까 허리에도 맞는 주사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네. 관절 주사, 제가 설명드린 증식 주사,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주사 이런 여러 종류 주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종류 주사 치료 중에서 어머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 치료를 이제 찾아서 이제 맞아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전에 받으셨던 주사 치료는 신경 차단술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도 협착증 때 이제 제일 흔하게 놓는 주사가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긴 한데요. 네. 예, 아마도 이제 그걸 맞지 않으셨을까 하긴 한데 어머님께서 이제 아마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실 모르실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럼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식 주사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 뭐 이게 효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주사 치료를 이제 바꿔가면서 본인한테 제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주사를 찾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협착증도 있으셨는데 큰 사고까지 겪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정밀 검사를 하셔서 어머니 허리 상태, 뭐 엉덩이뼈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에 따른 주사 치료를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